먼저 용어가 뭐냐면 변압기라고 나왔어요. 변압기. 자, 변압기라고 나왔는데 이 변압기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 전주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봤어요. 변압기가. 이 동그란 통 같은 거 있죠. 그게 변압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변압기 그랬는데 이 변압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지기기예요. 정지. 그러니까 정지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발전기랄지 전동기랄지 이런 것은 다 뭐예요? 회전하는 기기잖아요. 이거는 정지예요, 정지. 그러면 이제 이 변압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잘 보시면 이 변압기는 승합도예요. 그러니까 승합이 뭐예요? 승합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강압도예요. 강압. 강압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변전소에서 지금 우리가 변전소라는 것이 있죠. 그럼 변전소 같은 데는 변전소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거기서 받아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가입자 쪽으로 보낼 때 220V 아니면 380V로 보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거 한번 볼게요. 만약 이 승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전소는 뭐예요? 전기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발전소에서 우리가 보내는 거를 갖다 뭐냐면 송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송전. 맞죠? 그러면 이 발전소에서 우리가 그 변전소까지 올 때까지 뭐냐면 그때는 전압을 올려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합이란 말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전압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강압은 전압을 내리는 거예요. 응?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 승합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쓸 때. 그러니까 변압기는 강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승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변압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변압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보세요. 변압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 용량은 우리가 뭐냐면, 이거를 전격 용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격 용량이라 하는데 우리가 전기를 쓸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류 전력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교류. 교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교류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전기는 교류요, 교류. 교류. 여기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쓰죠. AC 220V 또는 몇 볼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C 220V, 380V란 말은 뭐예요? 전압이 220V를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380V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은 다 뭐예요? 몇 볼트를 거의 써요? 220을 쓰고 있잖아요. 220. 그 다음에 공장 같은 데는 380V를 쓰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학교 같은 데는 220V도 쓸 수가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380V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교류 전력은 AC 220 또는 380인데 교류 전력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V 이렇게 썼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전압이라고 해요. 이럴 때. 그러면 이게 볼트예요, 볼트. 단위가. 예? 단위가 볼트. 그 다음에 I 써죠. I가 뭐냐면 전류예요. 근데 전류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때 뭐라고 해요? 암페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전압은 볼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I는 암페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교류 전력이라는 자체에서 보시면, 자, 교류 전력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전력이라고 했죠. 전력이라고 쓰면 우리가 여기서 기호를 쓰는데, 전력이란 말을 쓰면 우리가 기호는 P자를 써요. P자. P를 쓴다고. P. 그러면 영문상에서 P는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영문상에서 P는 파워, 힘 이렇게 쓰죠. 그런데 우리가 전기에서는 P라는 자체가 뭐냐면 전력이라는 뜻이에요. 전력. 그러면 보세요. 이 교류의 전력은 P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P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P에다가 창자에 갖고 R이라고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P에다가 창자에 갖고 A라고 이렇게. A.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해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유효 전력 또는 소비 전력. 그 다음에 여러분 PI 그랬죠. 그러면 무효 전력. 그 다음에 이놈을 우리가 생산 전력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력. 그런데 전기 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보면 다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그러니까 단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효전력, 그러니까 유효란 말은 뭐냐면 실제 우리가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금 계산을 유효전력으로 계산하겠죠. 요금 계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300W짜리를 한 달 썼다. 그러면 300W 곱하기 30일 곱하기 그 다음에 하루에 뭐 5시간씩 썼다. 그러면 5시간 쓰게 되면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기 요금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킬로와트 아워. 그러면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거는 소비되지 않는 전력이에요. 그러면 이게는 피상이란 말을 써요. 피상 또는 겉보기 전력이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유효전력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V, I.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V, I. 여기도 똑같이 V 곱하기 I.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뭐가 생긴다? 전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전압과 전류를 곱하니까. 응? 그런데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인 것이 여기에다가 이거를 붙이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W자를 쓰겠죠. 그러면 이걸 때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들 와트라고 읽잖아요. 와트. 예? 와트. 그러면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라고, 이 코사인 세타를 역률이라고 했는데 역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기 요금을 계산할 때 역률이 100%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중에서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뭐라 한다? 역률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률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이 역률 값을 어떻게 된다? 아주 좋게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전기에서는. 근데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기는 뭐예요? 역률을 그냥 100% 보는 거고 공장 같은 데 이런 건물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역률 값을 어쩐다? 가장 높게 만들어야만 그만큼 손실 전력이 적게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중에서 코사인 세타를 말한다? 역률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자, 요놈이 이제 코사인 세타면 요놈은 이제 뭐가 되냐면 사인의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가 이렇게 써요. 단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반드시 무효전력의 단위는 대문자 하나에다가 소문자 두 개를 써야 돼요. 무효전력의 단위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거 있죠. 자, 보세요. 사인 자승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 자승의 세타는 얼마다? 1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코사인 자승의 세타는 얼마다? 1이라고 해요. 1.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코사인 자승의 세타 1이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유효전력이고 무효전력이고 여기가 피상전력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피상전력이란 말은 이게 뭐라겠어요 제가? 볼트죠. 그 다음에 I가 뭐예요? 전류라고 했죠. 전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전기가 들어온다 그 말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압이 있어야겠죠. 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압이에요. 말대로. 그러니까 전압이 있어야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전압이 있어야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감전이 된다는 것은 전압으로 감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인체에 뭐가 들어가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돼요? 감전이 느끼는 거예요. 인체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니까 감전이 된 거잖아요. 못 느끼면 감전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전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 그 감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 느낌이 아주 쇼크를 받을 정도 느낌은 어찌입니까? 사람이 쇼크가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감전이 되면 어찌입니까? 피복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상을 입어요. 화상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볼트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V죠. I죠. I의 단위가 뭐예요? 이거 암페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암페어? 그러면 이 단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위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읽을 때 뭐예요? 볼트, 암페어라고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는 쓰실 때 반드시 뭐냐면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소문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류전력은 우리가 유효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무효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전력이 있다? 피상전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가. 그래서 저거를 이 교류전력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력이냐면 유효전력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전력이 돼요? 무효전력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전력이 돼요? 피상전력이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죠?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C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가 돼요? C의 제곱은 A의 제곱에 플러스 뭐예요? B의 제곱이에요. 이해하시죠? C의 제곱 뭐다?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그러면 C는 어떻게 가요? 루트로 가요. 아시겠죠? A 제곱에 플러스 뭐다? 이게 C예요. 이게 C라고. 그럼 보십시오. 이 C가 뭐예요? PA잖아요. 맞죠? 그러면 PA 제곱은 P의 제곱에 플러스 뭐예요? PR이란 뜻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곱. 그러면 여기 이 피상전력은 결론적으로 뭐다? PA는 루트 뭐가? P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된다? PR의 제곱이 된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그런데 왜 이거를 하는 거냐면 변압기를 해놓고 바로 지금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 보세요. 이거는 와트라고 읽습니다. 와트. 이거는 뭐? 바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것도 바죠. 영문자로 보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문자 하나에다가 소문자 두 개를 썼죠. 여기는 뭐예요? 그냥 대문자로 다 썼죠. 그럴 거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뭐예요? 이것도 소문자예요. 와트니까.
와트. 응?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라는 자체는 잘 보시면 여기 전격 용량이라고 써놨죠. 용량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변압기 용량은 이게 뭐다? 변압기 뭐에 해당된다? 용량에 해당돼요. 아시겠죠? 변압기 용량. 그러면 거기 문제 중에서 보시면 변압기 용량은 단위가 뭐다? 거기 1번에 문제 보면 킬로와트가 아니라 뭐다? 킬로와트라고 돼 있죠. 킬로와트가 아니라 뭐다? 킬로와트가 아니라 뭐예요? 바 아니면 뭐? 킬로바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K자로 쓴 것은 10의 3승이라는 뜻이잖아요. 1000이니까. 여기는 1000이에요. 1000kg라고 썼으니까 1kg는 1000g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압기의 용량의 단위는 와트가 아니라 뭐다? 와트가 아니라 뭐다? 바 또는 뭐라고 읽는다? 킬로 바라고 읽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1번이 틀렸잖아요, 지금. 거기 문제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변압기의 전격은 정해진 규격이에요. 정해진 규격.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네 번째 그렇게 나왔잖아요. 전격이란 정해진 규정에 의해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값이다. 반드시 뭐예요? 전격을 주겠죠. 이 한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전격을 어찌 한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 변압기라는 자체는 우리가 잘 보시면 승합도 있고 강압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게 변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변압기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1차측이, 여가 1차측입니다. 1차측이 뭐냐면 전원측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1차측이 무슨 측이다? 전원측. 그러면 2차측이 뭐가 돼요? 여가 뭐예요? 부하측이에요. 부하. 우리가 부하란 말을 썼죠. 부하는 로드예요. 부하. 그러면 부하란 말을 썼으면 노드라겠는데 이 부하란 말은 뭐냐면 전기를 소비하는 쪽이에요. 부하가 걸렸다는 말은.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게 전등이잖아요. 이것도 전등 부하라고 해요. 이해하셨어요? 이것도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부하예요, 부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 그러면 1차 측은 전원치고 2차 측은 여기가 2차 측이에요. 2차 측. 그럼 2차 측이 무슨 측이에요? 부하 측이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내가 전기를 만들 때 1차 측이 예를 들어서 22,900V가 들어갔어요. 근데 2차 측으로 나올 때 요놈이 220V 또는 380V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러면 1차 측은 22,900V가 들어갔는데 2차 측이 220V 또는 380V로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전압이 어찌입니까?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강압이요, 강압. 떨어졌으니까. 예? 그러면 변압기라는 것은 여기가 부하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하측이라고 했으니까 1차 측이 아니라 어디가 된다? 출력이 2차 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측은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단위에서 잘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전격 용량이란 말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차 측의 전격 용량이란 말이에요. 2차. 그러면 변압기의 용량은 이걸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몇 차 측이다? 2차 측. 그러면 여기다 2를 쓰는 거예요. 2차 측이라는 뜻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도 뭐를 쓰면 돼요? 2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는
출력이란 자체가 뭐가 된다? 1차측이 아니라 뭐가 된다? 2차측이다. 그 말. 그러면 2차측이니까 맞잖아요. 이 변압기의 출력은 뭐라겠어요? 2차측을 기준으로 한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변압기의 전격은, 자, 변압기의 전격이라겠죠. 이게 전격은, 자, 뭐예요? 이게 전격 용량이에요. 용량은 뭐예요? 전압 곱하기 뭐예요? 전류죠. 이해하셨어요? 전압 곱하기. 그러니까 변압기의 전격은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 자, 용량은 전류, 전압. 맞잖아요. 이 말이에요. 여기가 용량이라겠죠. 그러면 용량, 전압기의 용량은,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전압.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돼요? 전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주파수까지 있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는 얼마라고 보는 거예요? 주파수. F라고요. F.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죠.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뭐라고 읽어요? 60Hz라고 있잖아요. 헤르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는 얼마다? 60Hz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0Hz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60Hz란 말이 이 말이에요. 1초에 60번을 어떻게 된다?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60Hz란 말이 1초에 몇 번 돈다? 60번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60Hz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변압기라는 자체의 용량은 전압, 전류, 그 다음에 뭐로 된다? 주파수로 돼 있다. 그럼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전격이란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다. 맞잖아요. 전격이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은 뭐가 된다? 몇 번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죠. 유효전력의 단위는 뭐다? 와트. 무효전력은 단위는 뭐다? 이것도 나오니까 바. 그 다음에 피상전력의 단위는 반드시 뭐로 표시해야 한다? 대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면 1번 뭐에 되는 거예요? 전기 기기 분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전기 기기. 자, 1번 이해하셨죠? 변압기의 전격 출력의 단위는 킬로와트가 아니라 뭐다? 바 아니면 킬로바다. 그러니까 변압기 통에 보시면 이렇게 써졌어요. 통에 보시면. 맞죠? 그 다음에 22,900V가 들어와서 슬롯이 해놓고 보시면 뒤에가 220V 또는 380V 빨간 글씨로 써졌어요. 보시면. 이해하셨죠? 변압기 보시면, 통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2번. (2번은) 잘 보시면 법칙을 물어본 거예요. 법칙. 자, 법칙을 물어봤는데 법칙. 우리가 법칙이란 말을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거를, 그러니까 뭐 발전기를 고안할 때 어떤 원리로 뭐 만들었냐, 어떤 원리로, 그런 거를 우리가 법칙으로 지금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기 이론에서 법칙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법칙이 한 10개 정도 돼요. 10개 정도. 간단히 소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잘 보시면 비오 사바르 법칙이에요. 비오 사바르. 그러면 비오 사바르 법칙이란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비오 사바르 법칙에서 보시면 지금 4파이 R의 제곱 그랬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I 델타 L의 사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럼 보세요.
우리가 델타라고 붙였죠. 이게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델타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아주 적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델타란 말이 아주 미소란 말이에요. 미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H라고 썼죠. H 이제 영어로 들어갑니다. H가 뭐냐? 자개의 세계. H가. 나중에 하나씩 설명할게요. 그러면 자개의 세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자개란 말을 썼죠. 우리가 전기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자개 쪽이 있고 전개 쪽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걸 합쳐서 우리가 전자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전자계. 그러면 자개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세기죠. 세기. 세기는 뭐가 돼요? 힘이에요. 힘. 세기니까. 그러면 자개의 세기가 단위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기 아까 A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A는 뭐예요? 암페어죠. 네. A는 암페어예요. 네. 근데 여기 T라고 썼죠. T. 이 T라는 자체가 뭐냐면 턴이에요. 턴. 그러면 턴이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발전기랄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만들 때 그 안에다 뭐를 감아요? 우리가 코일을 감아요. 맞죠? 그러면 코일을 감을 때 한 바퀴 돌면 1턴, 두 바퀴 돌면 2턴. 쉽게 말해서 코일이 많이 감아지면 감아질수록 그만큼 뭐예요? 세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강하게 했죠. 그래서 이 T라는 자체가 뭐가 된다? 턴이에요, 턴. 그러면 횟수죠.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이렇게 횟수잖아요. 그 다음에 이 M자를 썼죠. 예? 그러면 여기에 기호는 뭐예요? 잘 보시면 I죠. I죠. 이해하셨어요? 암페어니까 I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기호는 뭐예요? 턴이죠. 턴은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그래서 N자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감은 횟수. 이게 뭐라고요? 감은 횟수라는 뜻이에요. 감은 횟수. 아시겠죠? 감은 횟수입니다. 감은 횟수. 그 다음에 이 M자를 썼죠. M자는 뭐예요? 거리요, 거리. 맞잖아요, 거리. 그러니까 M자. 거리죠. 미터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거리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을 쓸 때 R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D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4파이. 4파이 뭐라 했어요? R의 제곱이에요. 4파이 R의 제곱이 어디에 나왔을 거예요? 이게 9의 표면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9의 표면적 우리가 4파이 R의 제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물리 시간에. 자, 그러면 이 자개의 세기 H라는 자체는 잘 보십시오. L이 길이죠. 거리 아니면 길이잖아요. 길이. 길이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영어로. L이라고 쓰잖아요. L. 맞잖아요. 길이를 L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L. 그러면 이 공식을 보고 한번 유추해 보세요. 자, 보세요. H는 이게 L이죠. 그러면 L분의 이게 분모잖아요. 그 다음에 A가 뭐예요? I죠. 그 다음에 T가 뭐예요? N이죠. 그러면 H는 뭐다? L분의 뭐가 된다? NI단 말이에요. H란 말이. 그러니까 뭐를 보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단위를 보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단위를 거꾸로. 자개의 세개의 단위는 L분의 뭐가 된다? 이걸 때 뭐라 한다? 암페어 턴 미터라고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자개의 세개의 단위를 암페어 턴 미터라고 했는데 내가 감은 횟수가 한 번이라고 봅시다. 한 번. 그러면 단위가 뭐로 바뀌어요?
암페어 뭐로 바뀌겠어요? 미터로 바뀌겠죠. 그러면 암페어 미터는 n이 몇 번일 때? 몇 번일 때? 한 번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여기 n은 뭐가 된다? 모르는 숫자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의 단위는 암페어 턴 미터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다? 암페어 미터를 두 가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뭐를 쓰겠어요? 암페어 턴 미터를 쓰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단위가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H니까. H의 단위가 뭐예요? 이 단위가 나와야죠. 이 단위 아니면 이 단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자, 보세요. R의 제곱. R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미터의 제곱이죠. 맞죠? 그 다음에 I가 뭐예요? I가 암페어라겠죠. 맞죠? 그 다음에 델타의 미소 길이죠. 그러면 여기가 M이잖아요. M. 맞죠? 그러면 여기는 M의 제곱이 있고 여기는 M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약분되죠. 그러면 단위가 뭐가 나온 거예요? 미터분의 A가 나오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미터분의 A인데 이때 미터분의 A가 나왔다는 것은 N이 몇 번일 때? 한 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찾을 때는 단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단위. 그래서 이 공식을 물어볼 거라고요. 이 공식을. 비오 사바르 법칙의 공식이 뭐냐? 그래서 델타 H는 4파이 R의 제곱에 I 델타 L에 뭐가 된다? 사인의 세타를 하자.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H가. 자기의 세기라고 했잖아요. 맞죠? I가 뭐예요? 전류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비오 사바르 법칙이란 말은 뭐다? 전류에 의한 뭐를 구하는 법칙이다?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뭐라고요? 전류에 의한 뭐에 구하는 법칙이다?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법칙이? 비오 사바르 법칙이 그래서 1번에 뭐라고 줘졌어요? 1번에 보시면 전류가 만드는 뭐가 법칙이다. 전류와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다? 비오 사바르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뭣도 나온다? 이 식도 나온다. 식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식 찾을 때 어떻게 찾으시라고 했어요? 아, 자기의 세기의 단위는 암페어 턴 미터를 쓸 수가 있고 암페어 미터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시험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몇 번이 돼야 된다? 1번이 돼야 된다. 이해했어요? 1번. 그 다음에 3번. 3번은 법규예요. 법규. 법은 제가 안 해요. 나중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자, 1번은 전기기기고 2번은 전기이론이에요. 아시겠어요? 4번은 뭐다? 전기기기예요 또. 자, 잘 읽어보십시오. 변압기 내부 고장 시 불평형 1차 전류가 평형 전류의 어떤 비율 불평형 1차 전류가 평형 전류 어떤 비율 그러면 비율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보는 거예요. 문제니까.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그러면 다 뒤에가 뭐가 붙어요? 다 뭐가 붙어야 돼요? 계전기란 말이 붙을 거 아니에요? 계전기. 우리가 계전기를 릴레이라고 해요. 릴레이란 말을 써요. 릴레이. 그러면 이 계전기는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계전기라는 개념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계전기는 평상시에는 동작을 안 타가 어떤 신호가 들어가면 그때 동작하는 계전기. 그런 것이 계전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시한 계전기 있죠. 시한 계전기는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어찌다 동작을 하다가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다시 꺼지는 거겠죠. 그게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판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계전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전기라는 자체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변압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압기 내부 고장 보용. 그러니까 변압기 내부 고장 보용에 사용되는 계전기의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95홀트 홀입니다. 홀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차동 계전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율 차동 계전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이에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예? 크게 뭐 있다? 보홀즈 계전기, 그 다음에 차동 계전기,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계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는 지금 안에가 통 안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변압기 내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안에다가 이거를 집어넣겠다 그 말이에요. 차동 계전기 이런 거를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자, 그런데 지금 변압기 내부 고장 보용에서 차동이란 말을 썼죠. 차동. 이렇게 차동.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차동이란 말은 뭐예요? 평상시에는 어찌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어느 고장이 나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해진 값하고 차이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다? 동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근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있죠. 비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비율.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 때 뭐라고 치는 거예요? 비율이라고 쳐놨잖아요. 그러면 일단 비율을 찾아야겠죠. 문제니까. 그러면 거기는 뭐가 된다? 차는 차인데 뭐가 된다? 비율이다 그 말이에요. 비율. 그러면 그놈을 다 합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율, 차동 뭐가 되는 거예요? 계전기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푸실 때 뭐다? 지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문. 이해했죠? 다음에 그것도 전기 기기 문제예요. 자, 5번을 봐볼게요. 5번. 5번도 전기 기기입니다. 자.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거를 뭐라 그래요?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를 만드는 거를 갖다가 모터로 돌리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모터를. 전동기란 말을 쓰죠. 예? 전동기. 맞잖아요. 그러면 이 발전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교류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뭣도 써요? 직류란 말도 썼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기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직류기. 직류기에는 발전기하고 전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직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류라는 자체는, 직류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직류. 우리가 직류도 쓰는 거 있고 교류도 쓰잖아요. 직류. 그게 선박 같은 데는 뭐를 써요? 선박 같은 데 있죠. 발전하잖아요. 선박 같은 거. 발전이라고 돌릴 거 아닙니까? 그 직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직류기에서 직류 발전기가 있고 직류 전동기가 있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발전을 시킬 때, 자
직류,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기를 만든 것은, 발전을 하는 것은 교류가 나오겠죠. 교류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직류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류를 이렇게 직류로 변환시킨다, 바꾼다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정류란 말이에요. 정류. 예? 직류를 뭐로 바뀐다? 교류를 바꾸는 걸 우리가 정류란 말을 쓴다고. 용어니까. 자, 그러면 이 발전기라는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동작이 되겠냐? 예? 자, 여기서 이제 교류인데 우리가 직류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자, 보세요. 계자란 말이에요. 계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뭐냐? 전기자란 말이에요. 전기자. 그러면 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자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석은 N극이 있고 뭐가 있어요? S극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N극, S극.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석이 하면서 이게 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돌아요? 보세요. 자석이 이렇게 가겠죠. 자석은 반드시 뭐로 가요? N극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 S극으로 가요. 아시겠어요? 자석은 뭐로 간다? N극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 S극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누가 회전하는 거예요? 전기자가 회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자란 말도 쓰고 전기자란 말도 썼잖아요. 그러면 계자는 자속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계자란 말이 뭐다? 자속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면 전기자는 뭐냐? 기전력이란 말을 써요. 기전력을 만드는 거겠죠. 기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전기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자란 말을 썼죠. 그러면 계자가 영어로 뭐냐면 필드란 뜻이거든요. 필드. 그래서 우리가 계자란 말을 쓸 때 영문적으로 쓸 때는 뭐라고 쓰냐? F라고 써요. 이해하셨죠? F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F. 전기자는 영어로 아마추어란 말을 써요. 그러면 A자를 쓰는 거예요. 이해했죠? 기호가. 그러니까 계자는 뭐다? 자속을 발생시키는 부분이고 전기자는 뭐다? 이 자속을 발생시키는 것다 뭐다? 전압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전기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기전력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 이 전기자라는 말하고 계자라는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접속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이게 계자 표시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코일이 계자 표시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F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표시가 뭐예요? 아까 이렇게 친 거 뭐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전기자예요, 전기자. 전기자니까 뭐예요? A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계자와 전기자가 이렇게 하나 그림이 그려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그렸다 합시다.
이렇게 그렸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또 계좌하고 전기자를 그렸는데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잘 보시면 이게 계좌고 이게 전기자잖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는 계좌하고 전기자가 또 어찌입니까? 같이 붙어 있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계좌와 전기자가 여기는 뭐예요?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병렬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병렬. 여기는 직렬이죠. 그러니까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계좌와 전기자가 뭐로 돼 있는 거예요? 직렬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돼 있다고 해서 이 병렬이란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분권 결정기 이렇게 쓴다고 말이에요. 분권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병렬이 뭐다? 분권. 그러면 여기 직렬이란 말을 썼죠. 직렬이란 말은 직권이에요. 직권. 직권이란 말을 쓴 거예요. 직권. 자, 병렬은 뭐다? 분권이란 말을 쓰는 거고, 직렬은 뭐다? 직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용어니까.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란 만들 때 잡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발전기가 타여자 발전기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여자 발전기란 말이 있어요. 타여자, 자여자. 그러면 타여자 발전기, 자여자 발전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여자란 말은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그 다음에 자여자는 여자란 말을 썼죠. 여자란 말은 여자란 말을 썼잖아요. 여자란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자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석이 되는 거예요. 여자니까. 여자가 됐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자.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타여자란 말을 썼고 여기는 자여자란 말을 썼죠. 이거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이 자여자 방식에가 여러분들 보시면 직권, 그 다음에 분권, 그 다음에 이 직권하고 분권을 섞어놓은 거. 복권이란 말을 써요. 이해하셨죠? 복권은 뭐다? 직권하고 분권을 합치는 것이 복권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여자 발전기하고 자여자 발전기 이렇게 했는데 자여자 발전기가 직권, 분권, 복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니까 이 계좌하고 전기자가 있죠. 그러면 계좌하고 전기자가 서로 접속되지 않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좌와 전기자가 어떻게 돼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다. 접속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좌와 전기자가 분리되어 있는 거를 뭐라 하자? 뭐라 하자? 타여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계좌와 전기자가 어떻게 돼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타여자. 그러면 자여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시키면 분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시켰으면 뭐가 된다? 직권이라는 말을 쓰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표시되면 뭐가 돼요? 이제 발전기가 되겠죠. 발전기.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부하가 흐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전기를 만들었으니까.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여자 방식, 타여자 방식은 다. 타여자는 뭐다? 계좌와 전기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뭐가 된다? 타여자란 말을 쓰는 거고, 자여자는 어떻게 된다?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되어 있으면 분권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직렬 연결을 쓰면 뭐가 된다? 직권이란 말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직권하고 분권을 합쳐놓으면 뭐가 된다? 복권이란 말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좌 권선이 정기자와 접속되어 있지 않는 거라겠잖아요. 맞죠? 그러면 계좌와 정기자가 접속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기는 무슨 발전기다? 타여자라는 말을 쓰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야 된다? 4번이 돼. 이해하셨어요? 그게 문제 푸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런 거 갖고 정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